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입에서는 쓴맛이 느껴지고 열도 없고 가래도 없는데 계속되는 마른 기침, 내가 왜 이런 걸까요? 바로 이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사 닥터인입니다. 위산, 위액의 구성물질 중 하나인 위산, 단백질 소화를 돕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나쁜 세균들을 살균해주는 역할. 주성분은 pH가 2 이하로 낮은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입니다. 내 몸속에 염산이 하지만 위 점막이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음식물과 섞여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알칼리성의 췌장액이 중화를 시켜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액이 거꾸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식도와 위를 연결해주는 부위, 이 부위에 역류를 방지하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도를 통해 음식이 내려갈 때는 열어주고 음식이 다 내려가면 조여서 음식이나 위액이 거꾸로 역류를 못하게 막아주는데요. 그러나 이 하부식도 관략근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식이나 구토 등으로 위 속의 압력이 증가하거나 식도 하부 관략근에 힘을 떨어뜨리는 음식이나 약물들, 이런 이유로 위산을 포함한 위 속의 내용물들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 이게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주로 식사 후 바로 드시는 커피, 녹차, 그리고 달달한 초콜릿, 여기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식도 하부 관략근을 느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같은 신맛이 나는 음식들, 위액 분비를 자극해 위액의 양이 늘어나 역류를 더 자극하죠.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드신 후 한 번씩 나오는 트림, 탄산가스뿐 아니라 위산도 같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식을 드신 후 소화가 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바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위 속에 남아있던 음식들이 식도 쪽으로 올라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늦저녁에 술을 많이 드신 후 바로 뻗어 주무시는 경우, 술과 같이 안주로 드셨던 기름진 음식들이 식도 하부 관략근을 느슨하게 하고 위산 분비를 자극해 식도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드신 후 바로 주무시는 것은 독한 염산을 한 모금 마시는 것. 즉, 위식도 역류라는 것은 다른 질환이나 약물, 식습관 같은 것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진료실에서 위식도 역류가 의심되는 환자분들과 면담해보면 전날 과음이나 최근에 새롭게 드시기 시작한 진통제, 그리고 비타민C 같은 영양제를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꼭 필요한 약물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 꼭 드시지 않아도 되는 약물들, 그런 약물들은 그냥 중단하시면 됩니다. 위식도 역류로 바로 좋아지죠. 그래서 역류를 유발하는 원인, 즉 생활습관이나 약물, 음식들을 찾아보는 게 최우선. 그러나 예전에 드셔보셨는데 효과가 좋았다고 약 이름까지 딱 정해서 그 약물만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보면 비산 분비 억제제, PPI 제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같은 소화성 궤양에 사용하는 약이죠. 위산 분비를 막는 약물입니다. 위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동안 위산 때문에 헐어 있었던 식도와 위 점막이 자연스레 회복이 되는 거죠. 문제는 위액이 역류할 수 있는 원인,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요. pH가 2 이하로 낮은 강한 산성의 염산,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괜히 존재하진 않겠죠. 염산, 즉 위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작용을 합니다. 위산은 단백질분해 요소 펩시노겐, 이것을 활성화 형태인 펩신으로 바꿔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죠.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의 소화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세균들, 이것들을 살균해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막아줍니다. 위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몸 면역계의 방어막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위산은 칼슘과 철, 마그네슘,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위산이 부족하면 고혈당증, 빈혈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위산 억제제 PPI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사망의 위험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2017년 영국 의학저널 BMJ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위산 억제제 PPI 제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의 위험률이 1.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타민C, 식도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위산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점막층, 그 주성분이 콜라겐이고, 콜라겐을 합성할 때 꼭 필요한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타민C가 산성을 띠는 성분이고 신맛이 강해 위산 분비를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를 약물유발성, 식도염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견해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타민C의 산성의 성질을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으로 중화시켜 위산 분비를 덜 자극할 수 있다는 중성 비타민C도 시중에 판매되기로 합니다. 다들 좋다고 하는 비타민 영양제라고 해도 나의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걸 영양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약, 만약 이것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면 이걸 또 다른 약으로 고치려고 하지는 마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이 안 나는 전투일수랬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 후 한번 줄여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